잘 먹고 잘 살자. 안녕하십니까. 약사 아빠 김태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의사딸 김지아입니다. 오늘은 탈모의 진짜 원인을 찾아라. 기능의학적인 탈모의 원인과 또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 탈모의 원인이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탈모에 대해서 치료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고 효과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치료를 꾸준히 한다 하더라도 크게 호전이 없다 이런 분들도 또 사실은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한마디로 진짜 개인 맞춤형인 기능의학적인 검사가 이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.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정말 피검사 한 번이면 이제 많은 그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. 피검사로? 네네네.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탈모가 올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였죠. 비타민 D도 요즘 혈액 검사로 수치를 다 알아볼 수 있고요. 건강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0에서 한 80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10, 20 그냥 의학적으로 건강한 수치가 30인데 30이 안 돼요. 그래서 대부분 한국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. 제가 공부할 때 그때도 비타민 D가 중요했어요. 머리에도 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니까 기능학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봐가지고 비타민 D 부족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영양제를 골고루 한번 수치해 보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철 저장량이라고 하는 수치, 페리틴이라고 하는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. 이 수치가 40 이하가 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 빈혈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예를 들면 자궁 근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생리 이제 양 자체가 많아서 빈혈이었고, 네, 그래서 이제 철분제 처방이 나간 사례도 있거든요.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치료를 안 해요. 나 그냥 빈혈 있어요. 그래 왜요? 근데 항상 기력 없고 힘드시고. 근데 대체로 여자들은 뭐 생리를 하니까 빈혈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으세요? 그렇진 않아요. 생리는 이제 뭐 자궁 내막증이라던가 그런 이제 자궁 쪽에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이 있고 아니면 좀 유전적인 분도 있죠.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의 생활 습관, 식습관 자체가 철분이 부족하고 채식주의자 이러신 분들은 좀 철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 검사거든요.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탈모예요. 그래서 갑상선도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얘기한 성장 호르몬처럼 대사 호르몬이에요.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 갑상선이 이제 적게 나오는 이렇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죠. 이런 이제 병을 앓고 계시면은 대사 자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대사가 안 되니까 머리도 잘 자라지 않겠죠. 그래서 성장기에 있던 모발들이 다 휴지기로 돌아가면서 탈모가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DHT 수치 자체를 우리가 피로 검사를 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.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남성 호르몬 억제제 약을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. DHT가 왜 문제가 되냐면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5알파 한온 효소라고 하는 그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붙어서 이걸 자꾸 DHT로 바꿔요. DHT로 바꿔서 얘가 모낭에 가서 모낭세포를 공격을 해서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 5알파 리덕테이즈를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. 그래서 1형 같은 경우 1형과 2형 둘 다 억제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둘 다 억제하는 두타, 그래서 아보다트. 네, 그래서 둘 다 억제하는 아보다트를 요즘 처방을 좀 많이 하고요. 근데 요즘 우리 고전적으로 처방을 많이 했던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2형만 억제를 하는데 프로페시아에 크게 효과를 좀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억제하는 두타 스테라이드인 아보다트를 좀 약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
이거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. 이거 이제 이런 남성 호르몬 먹으면 뭐 나중에 성생활을 하거나 아기 낳거나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, 사실 이 약을 먹었을 때 뭐 정자수가 감소한다던가 정자의 활동이 감소, 그런 건 없어요. 사실 그런 부작용은 없고, 저도 결혼하자마자 이제 남편이 이제 제가 먹이기 시작해서 또 먹기 시작했는데 애 둘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제 우리가 장 기능 검사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이 있는지, 이게 장 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몸의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장 안에서만 지나가야 한 노폐물들이 장이 느슨해지면서 새게 되는 게 장 누수 증후군,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, 그렇게 되면서 몸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탈모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검사,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총 5가지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왜 정말 탈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약국에서 손님들 찾는 뭐 비오틴, 판시딜, 미노시딜 뭐 이런 거는 이제 일시적인 한 퍼즐의 한 조각밖에 안 되는 거고, 몸 안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개선해 줌으로써 근본적인 치료가 되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. 또 병원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뭐 브라신이라든지 아보다트 처방이 나오면은 할 때는 틀림없이 나요. 나는데 끊어버린 데는 또 마시더라고. 그 근본 치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. 너무 고민이.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또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식이 네. 생활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야 이 머리가 자랄 건데,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영양 결핍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네. 없어요.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면서 하시면 좋겠고, 근데 다이어트는 진짜 솔직히 밀가루만 끊어도 많이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 밀가루와 탈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. 밀가루를 끊었더니 머리가 나더라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